자, 12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나이 들어서도 왜 노후 대비 못하고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정말 많아요. 나이 들어서도 이제 은퇴해야 되는데, 나이가 꽤 많으신데 이제 쉬셔도 되는데 쉬지 못하는 분들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아파트에 경비원 분들, 그분들 나이대가 60대 중후반이에요. 이미 정년을 훌쩍 넘기신 분들이죠. 국민연금도 수령하실 겁니다. 그런데 일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아파트 경비분들 보면 공무원 분들도 있어요. 퇴직금 공무원. 교장인 분도 있습니다. 교장 교환까지 하시고 퇴임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면 쉬어도 되잖아요. 연금 나오는데. 근데 일을 왜 하는 걸까? 이런 경우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 예전에 그 청소업체 같은 데 보면 나이 드신 분들 많이 쓴다거든요. 미아 같은 거. 공장 같은 데 보면 이제 미아라고 해가지고 그 공장 안에 청소 있죠. 뭐 폐지나 아니면 재활용품 같은 걸 이제 청소해주는 분 있는데, 그런 분들이 나이가 정말 많아요. 나이 많은 사람 써요. 그래서 그분들 면접을 보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 뭔지 아세요? 공기업 부장까지 하고 정년퇴직하신 분, 아니면 공무원 6급 달고 정년퇴직하신 분, 아니면 은행 지점장까지 하고 정년퇴직하신 분. 나는 일할 만큼 일하고 돈도 적게 보이진 않았을 텐데 왜 일을 하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 진짜 저분들은 낫지, 그래도 일할 만큼 했으니까. 근데 지금 보면 60대 일하신 분들 보면 정년까지 일을 못하고 그만두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뭐 대기업 임원까지 하고 공무원 전년까지 하신 분들은 다행이지. 근데 그분들도 일을 하고, 심지어는 이제 40, 50대 뭐 일자리 잘리고 이것저것 하다가 나이 먹고 계속 일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노후 대비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뭐 공무원분들은 노후 대비를 어느 정도 했다고 볼 수 있죠. 왜냐면 공무원 제도가 좋은 게 연금이 나오니까. 지금 뭐 586 분들, 베이비분 세대 분들은 노후 대비 하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나이 들어서 쉬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노후 대비를 했다면 지금 일을 하시면 안 되겠죠. 쉬셔야겠죠. 근데 여러분 쉬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 60대 중후반 되신 분들, 쉬는 분들 거의 없어요. 노시는 분들도 없어요. 왜 노지 못하는 걸까? 노후 대비 못했으니까. 그럼 왜 노후 대비 못했냐? 저분들이 젊었을 당시에, 그 당시에는 노후 준비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리고 노후 준비를 할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우리들 대학 보낸다고, 자식들 이제 사교육 시킨다고 거기에 돈을 다 쏟아붓느라, 뭐 집사한테 대충 갚느라, 그러느라 돈을 다 써가지고 정작 자신들의 노후 대비는 못했어요. 거기다가 자녀들이 이제 출가시킨다고, 결혼시킨다고 거기에 돈을 다 이제 갖다 바쳐가지고 진짜 자기들이 이제 나이가 먹어서 쓸 돈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일이 힘든 일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안 하는 일. 젊은 사람들도 할 수 있는 뭐 편한 일이 아니라 힘든 일을 합니다. 보통 나이 드셔가지고 60대 중후반에 하시는 일들이 보면 청소, 그리고 용역, 운전은 그나마 다행이고요. 경비, 아니면 하청업체, 그런 일이에요. 젊은 사람들도 하기 싫어하고 좀 힘든 일,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 일 하다 보니까 건강도 안 좋아지죠. 몸이 굉장히 안 좋아지죠. 버스 회사 초탁직은요, 그런 일은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 시내버스 일하시고 정년까지 하신 분들 많이 써요. 경력자. 초짜분들은 거의 안 씁니다. 버스 운전이 경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운전 실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버스 일을 하고 정년까지 가신 분들 쓰지만, 아예 버스 핸들을 안 잡아보신 분들, 그냥 일종 대회 면허증을 따신 분들은 쓰지 않아요. 저런 거 보면 안타깝죠. 근데 저런 거 보고 우리도 좀 봐야 되는 게, 우리가 더 심각합니다. 지금 586 분들은 그래도 연금이나 나오지만 우리 연금도 안 나와요. 사실 저분들 보고 우리가
뭐 안타까워하는 게 맞지만 우리가 더 심각해. 우리가 훨씬 더 심각해요. 난 지금 젊은 분이 나중에 한 60대 70대 되면 끔찍합니다 진짜. 끔찍해요. 지금도 가진 것도 없고 빚만 있는데 나이 먹어서 웃자려고. 지금도 저분들은 낫습니다. 그래도 저분들은 왜냐 팔아주는 곳이 있으니까 연금도 나오니까 연금 얼마 받고 그 자기들 일하는 걸로 뭐 큰 돈 아니라도 받으면 생활은 가능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당장도 생활이 안 되는 분들이 많아. 아니 노년까지 가지도 않았어. 한참 남았는데 지금도 여유가 없는 분들 많아요. 그럼 나중에 나이 먹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젊어서도 일하는 거 힘들잖아요. 나이 먹어서도 일하고 싶진 않잖아요. 힘들다고 싶지 않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나이 먹어서 저는 힘든 일도 못할 가능성이 커요. 그때까지 일자리가 남아있을까? 나 같은 사람 받아주기나 할까요? 지금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 일자리 있잖아요. 경쟁이 치열합니다. 경쟁이. 그 청소 직원 같은 것도 면접 많이 봐요. 그거 하겠다고. 경비원 같은 경우는 경쟁이 엄청 치열합니다. 진짜로. 한 명 뽑는데 막 2, 3명씩 지원해요.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들어가는 일자리 있잖아요. 그리고 이쪽 일을 한 경험이 없으면 안 받아줘요. 초짜만 잘 안 받아줘. 아무튼 우리도 노후 대비해야 됩니다. 저게 우리들 미래예요. 우리 미래는 더 심각할 겁니다. 사실 우리가 훨씬 더 심각하지. 지금 하는 꼬라지를 보면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 우리도 늙습니다. 우리도 노년이 와요. 제가 봤을 때 한 30년? 30년, 35년이면 우리도 저 시기 옵니다. 그때 가서 내가 어느 위치까지 갈 수 있는지, 얼마나 돈을 모을 수 있는지, 나이 먹으면 어떻게 살 것인지 잘 구상해야 돼. 난 참 안일한 게 그런 거야. 지금 젊은 사람들이 즐기기만 하고 나이 먹었을 때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노년 되면 어떻게 살아갈지 계산이 안 서는 분들 많거든요. 저는 끔찍할 겁니다. 지금 돈 없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젊을 때, 혈기왕성할 때, 일할 수 있을 때 일하고, 모을 수 있을 때 모으고, 준비할 수 있을 때 준비해야 됩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형님도 농협 퇴직하자마자 이혼 당하셨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아버지들의 피해 같네요. 50대 가장이 피해랄까요? 라고 적어졌습니다. 사실 이거 참 너무하다 생각 들어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항혼이혼이라고 합니다. 항혼이혼. 여러분 항혼이혼의 말 들어봤습니까? 항혼이혼이 뭐냐 하면 이제 남자가 직장 다닐 때까지 이제 참고 살았다가 남자가 직장을 그만두는 순간 이혼 도장 찍는 거예요. 이게 은근 많습니다. 항혼이혼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야. 그 남자가 돈을 벌 때는 남자 때문에 먹고 사니까 참았다가 자식이 다 클 때까지 있잖아요. 보통 이런 이혼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자식들이 이제 대학교 가고 이제 밥벌이 할 때쯤 되니까 그때 가서 이혼하는 겁니다. 항혼이혼은 보통 어떤 경우냐면 자식들이 아직 미성년자고 학생이다. 그때 이혼 안 해요. 보통 자식들이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 다닐 때쯤 되면 그때 이혼하는 겁니다. 왜냐? 내가 더 이상 뒷바라지할 이유가 없으니까. 쟤네들이 알아서 이제 챙겨 먹을 거니까. 내가 굳이 옆에 있어줄 이유가 없다. 그런 겁니다. 그 남편도 이제 더 이상 돈 나올 데가 없으니까. 이미 정이랑 정은 다 식었고. 이제 뽑아먹으면 뽑아먹었으니까 난 더 이상 이제 같이 살아야 될 이유가 없네? 하고 나오는 거예요. 저러면서 이제 반만씩 이제 반띵하고.
문제는 뭔지 아세요? 저렇게 항혼이혼한 문제가 뭐냐면 연금도 반띵해야 돼요. 남편이 이제 돈 이제 일해가지고 그 국민연금 납입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나중에 수정할 거 아닙니까? 그 수정할 이제 시점이 되었을 경우에 그 연금도 반반씩 해야 돼요. 재산만 반반이 아니에요. 아마 그런 거 다 염두하고 이혼하는 걸 겁니다. 그냥 이혼하는 게 아니라.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항혼이혼 하는 경우가 남편이 굉장히 좀 나한테 함부로 대하고 좀 가정폭력도 심하고 그런 분들이 보통 항혼이혼 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거는 사실 항혼이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냥 단지 남편이 열심히 살았는데 가족을 위해서 정말 몸바치고 열심히 살고 가족들한테도 잘해주고 했는데, 단지 남편이 이제 직장을 그만뒀다 이유 하나만으로, 더 이상 이제 돈 버는 게 역할을 못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혼 도장을 찍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남편이 돈벌이 못하면 자기가 돈 벌면 되잖아요. 이제 애들은 다 컸으니까 부모 손은 안 탈 거 아닙니까? 애들이 알바는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집안 가사노동을 그렇게 막 억척스럽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옛날처럼. 그러면 남편이 돈 못 벌면 마누라가 가서 돈 벌면 되잖아. 안 그래요? 아무튼 이런 건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항혼이혼 같은 케이스를 보여주면 지금 결혼 전형인 남자들이 여자를 못 믿어요. 그거 아십니까? 이혼 케이스를 계속 보여주면 남자들이 결혼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왜냐? 남자라고 해서 평생 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대기업 다니다 잘릴 수 있잖아. 그럼 내가 대기업 다니다 잘리면 저 여자가 나랑 이혼각을 잡겠네? 갈라쓸 수 있겠네? 그런 케이스를 만들어 주는 거잖아. 내가 돈 버는 기계 역할을 못하면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는 거네? 그럼 내가 왜 이 사람하고 처음부터 같이 살아? 끝이 보이는 건데. 안 그래요? 남자들이 가뜩이나 요즘에 결혼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꾸 항혼이혼 케이스를 만들어주면 남자들이 뭐하러 결혼하려고 나설까요? 안 그래? 여러분 같으면 항혼이혼 케이스 계속 눈앞에 펼쳐지면 결혼하시겠습니까? 결혼해야겠다 마음이 생기나요? 물론 항혼이혼 케이스를 이제 우리가 제대로 봐야겠지만, 단지 남편이 이제 뭐 전년퇴직했다고, 아니면 남편이 이제 회사에서 뭐 잘렸다고, 그것 때문에 이혼하는 것은 내가 봤을 땐 양심적으로 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자식들한테도 좋은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래도 우리 때문에 고생하셨고, 아버지 덕분에 우리가 그래도 학교 마음대로 다니고 용돈도 마음대로 받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일하기 싫어가지고 회사를 그만둔 것도 아니고, 다니고 싶었는데 회사에서 뭐 나가라고 해서 버틸 만큼 버티다가 나가는 건데, 그런 거 가지고 부부 사이가 갈라지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봐요. 아무튼 이런 모습이 자주 나오는 거는 앞으로 향후에 결혼을 생각하는 이제 남자분들한테도 별로 좋은 영향이 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 자꾸 돈 버는 기계 같은 마인드로 남자를 보면, 남자들은 그런 사람을 여자로 보지 않아요. 그냥 돈 먹는 기계로 볼 거예요. 돈 먹는 기계. 남자가 돈 버는 기계면 여자는 돈 먹는 기계죠. 여러분, 돈 먹는 기계하고 살고 싶지 않죠? 평생 돈 먹는 기계하고 살고 싶지 않잖아. 아니, 남자가 돈 버는 기계면 여자는 돈 먹는 기계지. 여러분, 자판기 이제 커피 마시려고 500원 넣었는데 돈 먹으면 어떻게 해요? 팡팡 뜯길 거 아니야. 아니, 주인한테 이거 돈 먹었어요. 팡팡 뜯길 거 아니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집안에 내 돈을 평생 돈 모으는 기회가 있으면 같이 살고 싶냐고. 아닐 거 아니에요. 그 남편이 돈 버는 기회를 살았으면 살다가 이제 돈 버는 기회가 역할을 못하면 여자가 돈 버는 기회 하면 되잖아. 아무튼 항우니언 케이스는 뭐 각자 사유가 있겠지만 자주 나와서는 안 됩니다. 자주 나와서는 안 돼요. 앞으로 결혼하신 분들한테 악영향 끼칠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12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